광주시 간부 공무원의 전보 인사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공무원들이 한직으로 밀렸습니다. 전직 광주시장과 광주시의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이딴 일탈에 지역 정치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비던전안의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공무원부터 중견기업 대표까지 낀 해외 원정도박단이 적발됐습니다. 원정도박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과장급 공무원인 서기관들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공무원들이 한직으로 밀렸습니다.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유대회 김윤석 사무총장을 수영대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가 철회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직후 윤장현 광주시장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일이 추진됐다며 담당 과장을 질책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그런데 이렇게 말이 비화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혜 논란에 소송으로까지 번졌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담당 과장의 이른바 항명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시 윤 시장은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 몹시 불쾌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오도돼서 보여진 데 되면서 시장으로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업무를 담당했던 광주시청 과장들이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에서 공무원 연수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시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연수원은 한직으로 꼽히는 자리입니다. 민선 6기 후반기를 맞아서 윤 시장이 문책성 인사를 통해 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본보기 인사라는 뒷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인사 대상자들의 희망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강운태 전 시장이 징역 1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조영표 전 광주시의회 의장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잇따르는 일탈에 안 그래도 불신이 큰 지역 정치와 지방자치에 냉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조영표 광주시 의회 전 의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조 전 의장은 교사 채용은 물론 자치구가 벌이는 사업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산악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똥은 야유회에 따라갔던 주민들에게까지도 떨어졌습니다. 6천 명에 이르는 시민들 중 일부가 가담 정도에 따라 30배 혹은 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할 판입니다. 선거에 관련하여 어떤 선거 인식을 갖고 행사에 참여해서 음식물 제공받았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전직이긴 하지만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같은 시기에 수감 생활을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임명규 전남도 의회 의장은 보선 군수에게 헐값에 땅을 판 혐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전현직 시장, 의장들의 사법 처리 소식에 시민들은 불쾌할 따름입니다. 기분 나쁘죠. 지금 현재 우리들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데. 시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지방자치의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정치가 퇴보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게 시민들의 어떤 시민들에게는 결국 이제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을 갖고 있죠. 이들 선출직 공무원들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이른바 장들의 비위 행위는 투표와 관련한 고민도 시민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이 해외 원정 도박으로 충격을 줬었죠. 그런데 이런 원정 도박이 이미 우리 사회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것 같습니다. 전직 간부 공무원부터 중견기업 대표까지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벌이다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마카오 모 호텔 카지노룸에서 이루어진 불법 도박 장부입니다. 페이지마다 원정 도박자들에게 받은 수수료와
카지노에서 받은 수수료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서울의 모 폭력조직 소속 40살 강모 씨 등은 카지노룸에 도박장을 만들어두고 수수료로만 15억 원을 챙겼습니다. 마카오 공항에서부터 호텔을 대신 예약해주고 도박할 때 여러 편의를 봐주겠다며 유인하는 단순한 수법에 전직 간부 공무원과 중견기업 대표, 은행 직원, 언론사 간부 등이 넘어갔습니다. 명함을 돌리면서 광고를 하면서 안면을 트고 그 사람들을 호텔로 보내가지고 호텔 카지노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뒤부터 이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국내에서 마카오로 이제 오게 만든 것이죠.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원정 도박자들은 바카라와 블랙잭 등을 하며 최대 7억 원 정도를 날렸습니다. 검찰은 원정 도박을 한 8명을 기소하는 한편 도박 중개업자 33살 최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범인 조폭 강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광주시 각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7살 김모 씨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50살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1년 전 결핵 감염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드러나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경북 성주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영광 주민들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안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짓겠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빛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 안에 설치된 수조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용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 오는 2024년엔 포화 상태가 돼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중간 저장 시설이 건립될 예정인 2035년까지 한빛원전 안에 단기 저장 시설을 짓겠다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전 연료가 나오잖아요. 물론 그건 놔둘 데가 없잖아요. 이제 2024년 통화제가 되면 그러면 원전이 가동이 중지가 되는 거죠. 분배되잖아. 영광 지역 주민들은 원전 가동으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봤는데 핵폐기물 시설까지 떠안을 수 없다며 정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전국 어디에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빛원전 단기 저장 시설은 결국 영구적인 시설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기존의 법 규정에도 없는 꼼수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위법성에 대한 이번 고준위 폐기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위법적 행정 절차에 대한 이제 법적 대응도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국민대책위는 대정부 투쟁과는 별도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다른 원전 지역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피뢰침 접지선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빛원전 6호기 앞에서 지난 2009년 5폐수관 매립공사가 이루어진 300여 미터 구간을 굴착해 사라진 접지선의 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일부 구간을 표본으로 굴착한 결과 실제로 지하에 매설된 일부 접지선이 잘려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전 구간에 대한 굴착을 마친 뒤 당시 공사 현장 인부들을 절도 혐의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여름 휴가와 함께 우리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여름 축제가 시작합니다. 오는 29일부터 일주일간 장흥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펼쳐집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물싸움 거리 퍼레이드와 맨손으로 민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에서는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우주항공축제가 열립니다. 나로 발사 현장 견학과 과학수사 체험 등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흙, 불,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강진 청자축제도 열리는데요. 화목가마에서 꺼낸 청자를 소 달구지와 손수레에 싣고 포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행진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목포 항구축제와 영광 천일염 객벌축제, 그리고 무안 연꽃축제 등이 열리는데요.
휴가와 방학 동안 다채롭게 준비된 여름 축제에 들러서 즐거움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온 가족이 도심 근처에서 쉽고 재미있게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흙과 돌로 된 터널을 아이들이 들락날락합니다. 두 손으로 모래를 한 움큼씩 쌓아 올리고 주변에 있는 꽃 냄새도 맡아봅니다. 자, 치자나무 향기 맡아보세요. 좋아요. 비난 냄새 같아요. 유아숲 체험원은 어린이들도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도심 속 작은 숲에 조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불타기하고요. 그네도 타고 재밌었어요. 이처럼 체험원마다 프로그램이나 시설물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연을 친근하게 느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광주 내 숲 체험원은 8곳으로 대부분 작년에 조성됐습니다. 언제나 무료로 개방되지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을 설명해주는 숲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더욱 알찬 숲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이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제 이런 숲에서 애들 와서 마음대로 놀 수 있다는 그게 최고의 조건 아니겠어요? 일부 숲 체험원에서는 방학을 맞아 8월 한 달간 일반 가정에도 체험 기회를 열어뒀습니다. 관련 지자체 공원 녹지과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 온 가족이 함께 재밌게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선상 무지개 학교가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해 원자폭탄 투하 현장에서 역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핵무기와 전쟁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아이들. 무엇을 느꼈을까요? 일본에서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일본 나가사키입니다. 원폭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샘 앞에 선상 무지개 학교 학생들이 섰습니다. 소녀의 일기에서 목이 말라서 기름이 둥둥 떠 있는 물을 이렇게 먹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정말 물이 먹고 싶었을까.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피해 중심부 곳곳을 돌아보며 학생들은 전쟁과 핵무기의 뼈아픈 참상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진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제징용됐다 원폭 피해를 피하지 못했던 무고한 한국인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는 현실도 배웠습니다. 어렵고 불편했던 역사를 토론하고 그 현장을 직접 찾아보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이제 식민 지배를 했다는 거 그런 내용과 원자폭탄이 투하될 당시에 한국인의 아픔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증거물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서 박물관에 전시했다는 게 너무 인상이 깊고 순조롭게 일본 역사 현장 탐방을 시작한 학생들은 오는 31일 중국 상하이로 입항해 교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